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호합니다. 근자에 그동안에 잘 보지 못하던 의료계에 관련한 언론 보도가 증가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장을 끝내고 부산에 봉생병원 경영인으로서 다시 돌아온 지가 이제 만 6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부산에 20년 만에 의료계를 이렇게 봤을 때에 참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미래가 우려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아서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중앙 언론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여러 이제 경제신문들에서도 의료계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각 병의원마다 그 비급여의 진료비가 수십 배, 수백 배 차이가 난다든지 또는 그 개두술을 할 의사가 점점 없어진다든지 또 서울의 길병원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이제 소아과 환자를 입원을 받을 수가 없다든지 또는 수술 받기 위해서 전전하다가 응급 환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런 보도가 많았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1977년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이때까지 오는 그 지난 약 한 6, 7년 동안의 그 경과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로 그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들과 좀 공감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의료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 달쯤 전에 문화일보의 칼럼에 이 글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유튜브로 남기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응급 환자의 뇌와 또 심폐를 수술할 의사들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신경외과에서도 뇌신경외과가 있고 척추신경외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뇌신경외과를 기피하고 척추신경외과 영역을 주로 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심폐수술을 하기 위한 흉곽외과 의사가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세대의 의사들이 그러한 힘들고 위험하고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하기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다분히 정부가 그에 대한 것을 예견하고 수가 체계를 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뇌수술이나 심폐수술 같은 힘들고 위험한 필수 의료 분야를 책임질 그런 숙련된 의사가 점차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0.8%도 최악인데 매년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0.78%라고 하고 얼마 안 가서 0.7%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러한 걱정을 합니다. 자연히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사를 하고자 하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장을 지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제가 국회의정 활동 20년 동안에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3년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나름으로 지난 20년간의 의정 활동 동안 이런
의료 생태계의 왜곡을 막고자 나름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가 한 발언이나 행동은 속기록에 다 남아있고 보도된 것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사태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진작부터 예견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도 부러워한다는 우리의 의료 체계이긴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 간 많은 우리 재외 동포들도 응급수술이 아니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가면 비행기 값, 체재비, 수술비 이런 것이 더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더 작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의료 수가의 약 20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료 체계는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됨으로써 생태계가 붕괴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해서 더 훌륭한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료 시스템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혼란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7년에 태동한 의료보험은 지금 약 한 45년간 지속된 그런 수가 정책,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행위별 수가 체제라는 그러한 행위가 있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체계를 사실 바꿔가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1977년에 우리가 직장의료보험부터 시작할 당시에 1인당 국민 GDP가 약 1,000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또 의학도 그만큼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시스템은 과거에 거의 준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의료보험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의료보험을 대개편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우리가 통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통합주의라는 것은 과거에 조합주의일 때는 그것이 시장 경제적이었다고 그러면 이 통합주의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세금화되고요. 이것이 정부 주도의 정부 통제하에 놓이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에 맞는 의료 시스템으로 엄청난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오히려 그 완전 의학 분업, 미국과 같은 완전 의학 분업을 시행하고 또 권역별 의료 전달 체계를 포기하고 양한방 협진을 유도하고 이런 방향의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의 위기, 특히 지방 2차 종합병원들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의료 생태계를 다시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의료 수가 왜곡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 위험성이 높은 수술, 또 야간에 응급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진료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수가 체계를 완전히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사회주의와 완전히 그렇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보 재정 확충이 성결 과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파이를 지금과 같이 그대로 두고 그러한 난이도에 따라서 수가를 바꾼다든지 또는 행위별 의료 수가 체계를 바꾸어서 지적인
그에 대한 보상까지 이를 포함하는 그러한 쪽으로 바꾸려 그러면 결국 이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사실 건보 재정 처음 시작할 때 정부는, 그다음 김대중 정부죠. 지금 제 기억에는요, 건보 지출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3%에 불과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7%, 약 한 3분의 1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 재정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 보험 급여 체계도 이제 수익이 높은 사람에 따라서 그 수익에 따른 보험 급여 체계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상당한 악화 인류를 겪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랬으면 3년 전에 이미 건보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생김으로써 병원에 지출하는 또 의료로 인해 지출하는 건보 재정이 상당한 흑자를 보게 되어서 그 파탄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문정부에서 아주 과도하게 소위 문케어라는 것을 통해서 부풀어졌던 의료계의 그런 포퓰리즘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불교불급한 건보 적용 항목을 손보겠다 하는 것은 저는 바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소위 OTC 슈퍼약이라는 그 OTC의 슈퍼약의 그 범위도 매년 우리 국민의 의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매년 확대되어서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보 재정을 저는 더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병원급의 대형 종합병원 위주의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정부는 대부분 대학병원의 원장들, 그러니까 의사 교수 출신이죠.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정책을 수립을 많이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대학병원에 중점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서울의 빅5, 소위 빅5 병원들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부산도 그렇고 각 지방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역별 의료전달 체계도 다시 재정립해야 될 뿐만 아니고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를 더 이상 정부가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재고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료 표준을 높일 때에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료 표준치를 높여줘야 국민들이 골고루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특정 빅5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병원들의 의료가 나아졌다고 해서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상당히 발전했다라는 거 자랑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 전체에 골고루 선진 의료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주 주창했습니다만은, 선진 의료라는 것은 팀워크가 필요하고 또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2차 종합병원, 지방에 있는 2차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2차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 의료는 2차 종합병원이 그 허리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그동안에 간과해 오고 대학병원 위주로 이 정책을 수립한 것은 그런 점에서 저는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의과대학 정설을 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료 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또 전문의 수급 제도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 해결책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이 문어발 확장을 해서 분원을 만들므로써 수도권의 병상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의사도
또 환자도 수도권으로 모여서 지방 의료는 지금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의료계와 우리 사회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 중심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사도 그 속에 살면서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워 일해야 하는 진료과를 회피하는 그 MZ세대 의사들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에 대한 존경심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여전히 의사인 것입니다. 의사가 없이는 국민보건을 담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료인의 사명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회적, 제도적 응원이 저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도 현명해져야 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전문의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전문의사를 2사람 이상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시술을 한다거나 또는 고액의 검사를 한다거나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된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꼭 들으시고 판단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수술 가능한 병원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 행정을 탈피해야 되고요. 우리 의료계는 자정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의료계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3자의 개입을 유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간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의료개혁안을 만들고 실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 전문가들은 이 정부 그리고 그 국회에 의료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선책을 위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나름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